빌딩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이제 바람길의 문제가 생겨요. 네. 이것도 역시 도시 내에 서큘레이션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도시의 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이 문제성에 너무 공감을 해버려가지고. 네, 그거 관련해서 듣기로는 그래서 건조했던 데에서는 네, 맞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가뜩이나 건조한데 더 산불이 건조하죠. 나기 쉬워가지고 네. 뭐 캐나다 쪽이나 산불이 되게 장기적으로 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반대로 우리 쪽 동아시아 쪽 온난성 기후 쪽에서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결국은 대기 평균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라서 수증 기압이 올라가서 폭우가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문제는 더 급격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은 더 춥고, 그렇죠? 겨울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리고 너무 추워요. 봄, 가을, 그러니까 이 계절의 전이대가 되는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급격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주의 산불도 더 심해지고 캐나다라던가 그리고 유럽에서도 막 또 온도가 바뀌니까 새로운 병균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 그리고 식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너무 급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지형에 지금 딱 저희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제 자료가 있고요. 2022년 세계 기상기구에서 지구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나 올랐다고 합니다. 1.15도 하면은 1.1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전혀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숫자들을 외워왔는데 지금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갔을 때 5천만 명 정도가 식수를 구하는 게 힘들어지고 육상동물 10%가 멸종 위기가 처해지고요. 2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사용 가능한 물 전체 20%가 좀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7m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해서 7m면은 저희 지금 이미 동해안이 막 상습 침수를 겪고 있는데 네. 뭐 뉴욕, 부산, 네덜란드 이런 데들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순환이 더 무서운 게 그렇게 되면은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은 또 오르고 그러면은 또 물이 더 많아지니까 다시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다고 그러고요. 참 악순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돼서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 막 그때 1.5도를 막아야 된다. 네. 그거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임계치를 넘어버리는 게 딱 1.5도를 보여요. 지금 우리가 1.15도인데 네. 그 2030년까지 전 지구가 노력을 해서 1.5도 이하로 맞추자. 더 이상 올라가면 끝. 네. 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7년밖에. 네, 7년 정도 남았죠. 이게 그러면 지금 연당 한 몇 도씩 오르는 거죠? 지금 이제 그쵸 한 0.1 정도씩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2030년도 제가 여름에 본 뉴스고 어제 기사 뜬 거 보기로는 29년으로 당겨졌다고 봐야 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하키 곡선이라고 하는데 점점 더 네, 기울기가. 네, 기울기가 더 지금 하키 스틱 곡선이라고 네.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상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네. 인간이 개개인이 다 계산할 수 없는 네. 수준의 그런 문제죠. 더더욱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갑자기 제가 너무 멘트 정리가 좀 낯설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결국은 1.5도라는 것이 돌이키기 힘들어지는 그냥 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네. 7년이 남았다기보다는 정말
지금 당장 활동해야 된다라고 이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만 해도 자꾸 1.5도까지 언제 남았다 하니까 아 1.5도까지는 아직 괜찮다는 건가라는 인식이 자꾸 생기게 되는 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년 남았다라는 게 7년 동안 대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바뀌어야 7년 안에 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도 보거나 하면은 이게 뭔가 기후 위기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지, 위험하지, 큰일 났지 정도로만 어떤 그 생각이나 정보는 있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뭔가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데까지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오면서 다들 좀 뭐랄까 일상 속에서 좀 실천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얘기를 가자면요. 이렇게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 동물 생태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욱 씨가 뭔가 네, 제가 또 또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외워본 게 바다 거북 생태계가 조금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성형 색채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성별이 결정돼서 재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이 부화될 때 환경에 따라서 성별이 정해지는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있어서 99%의 신생 개체가 암컷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멸종 위기라고 사실 봐도 되는 수컷이 태어나지 않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뭔가 전혀 상상치 못한 부분에서의 문제라서 그 역시도 그 바다거북이 문제는 가끔씩 바다거북이뿐만 아니고 네.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연행체가 바뀌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다거북이가 멸종한다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고 네. 바다거북이가 멸종하게 되면 바다거북이를 통해서 먹이 사슬 자체가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바다거북이나 한국에 있는 뭐 백로라던가 네. 그리고 지표종이라고 있어요. 네. 지표종. 이 생태계에는 얘가 잘 살고 있으면 여기는 생태계가 잘 건강하구나 라고 보는 것들 지표종이라고 하는데 바다거북이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수면 온도 변화로 이제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단순히 그냥 바다거북이 그렇죠. 이걸 그냥 바다거북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그냥 지구의 문제로 네. 발전이 되고 북검도 마찬가지죠. 네. 북검이 보기에 너무 귀엽게 동글동글하고 네. 귀엽고 이뻐서 네. 북꼬마 힘들어하지 마 이런 슬로건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북극곰이 갖고 있는 그 지표 상징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이제 완전 막 박살났구나.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유퀴즈에 출연하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께서 대학원 원장님. 네. 원장님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를 지나서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구 열탕화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이게 그 유엔 사무총장님이 올 7월 달인가 네. 인터뷰를 하셨던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네. 표현을 써서 이걸 번역을 하면 열탕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네. 굉장히 먼 얘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친구들도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겪고 있죠 이제. 진짜 매년 실생활에서 그쵸. 체감을 하고 있어요. 매년 체감하고 있죠. 네. 이제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를 이제 보일링으로 바꾸자. 표현 자체를. 그 표현이 계속 이제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되게 그런 단어,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의미상으로도 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에 네.
되게 오랫동안 듣고 좀 친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구 열탕화 네. 이제 지구 열탕화다라는 점을 통해서 축구 전략 방식. 그렇죠. 한 단계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디이죠. 아 그렇군요. 그건 좀 많이 더 느끼고 이제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그 기후 위기 말할 때 또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이 메탄가스. 네. 축사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탄 육식과 메탄가스 그 이산화탄소 간의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하네요. 저는 사실 여기서는 자료조사를 많이 안 해와가지고 네. 20% 가까이 된다고 들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메탄가스입니다. 아. CH4라는 네. 건데 아마 한 20% 가까이 되고 나머지 한 60~70%가 이산화탄소. 나머지의 4가지가 한 1% 정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어서 메탄가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메탄가스는 여기서 퀴즈 어떻게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고기 구울 때 아니에요? 언제요? 고기 구울 때. 고기 구울 때. 고기 구울 때 탄소도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고기 구울 때는 혹시 순열군은 어떨 때 많이 나올까요? 생물 살아갈 때 아 그쵸 네. 맞아요. 되새김질 하는 애. 맞아요. 박수 한번 줄까요? 그리고 저희도 생산해요. 어떻게 생산할까요? 뭐 가스를 내뿜을 때.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같은 이제 척추동물들이 가스를 내뿜을 때 메탄가스 생산하는데 산업 전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축산업.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건하고도 연결되어진 이야기죠. 또 자연스레 이어지긴 하는군요. 그래서 또 자연스레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거와 연결되는 환경과 동물 보호를 위해서 미디어에서 뭐 고기 먹는 장면을 방송하거나 소셜 미디어, SNS에 고기 사진을 업로드한 걸 지양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우 씨는 논비건 음식 전시를 좀 지양하자 SNS에서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SNS에 음식 사진 올리는 게 대세였던 시절이 지나가지고 요즘은 고기가 들어간 음식 사진을 최대한 안 올린 지 거의 2~3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소의 방구만으로 그 지구온난화 원인의 25%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내가 내 자신이 비건을 하고 있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올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게 만들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의 부작용으로는 제가 오히려 SNS 활동이 뜸해지게 된 계기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비건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이 올린 걸 보면 먹고 싶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렉시테리언도 의미가 있다고 봐서 네. 이거는 백승렬 씨가 한 달에 일주일씩은 비건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승현 씨 열심히 공유하고 계시네요. 그 채식 주간을 항상 보내왔었잖아요. 네, 저는 그 완전 비건은 아니고 락토고 정도로 이제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 저번 달에 못 하고 있었고 이번 달에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계기가 이제 올해 1월에 스위스에 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락토고 한지 이제 한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못 본 새. 코로나 시기 때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크게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엄청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닭가슴살이랑 이제 고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에서 이제 생각하다 보면 운동을 많이 해서 벌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제 몸 관리를 하려면 동물성 단백질 혹은 닭가슴살을 이제 다이어트로 생각을 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헤비웨이트를 하는 친구기도 했지만 실제로 뭔가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도 굉장히 그 몸을 핏하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굳이 내가
몸 생각한다고 고기 먹어서 될 건 아니다. 그냥 오히려 뭔가 콩이나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같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서 느끼면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평생을 육식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이제 좀 질만큼 먹었다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미 다 먹어본 맛일 것 같고 어차피 다 소스 맛을 먹는 것 같고 뭐 좋은 고기 솔직히 저는 입맛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지 않아서 이제 굳이 먹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차차 약간 졸업하고 싶어서 네. 좀 차차 줄여가고 싶어서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요리할 때 그 재미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트위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트위터에 이제 올리곤 하거든요. 그날 먹은 음식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걸 많이 호응해주시고 간혹 저처럼 이제 같이 그 음식을 해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굉장히 뭔가 이건 약간 선순환의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지다. 이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은